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과 신동입니다. 메이커 교육은 단지 어떤 물건을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변화를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미래에 필요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메이커 교육 현장을 2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 메이커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사소한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의 의의가 굉장히 큰 게 메이커 활동이거든요. 디지털 세계가 가속화되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적인 부분도 충분히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미래교육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갖고 네트워크화되면은 훨씬 더 유연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삶과 암이 일체된 즐거운 수업을 개발하고 진행돼야지 않을까. 최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앞에 통해서 메이커 교육 개념 알았어요, 이제. 네,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네. 이 메이커,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낸 인물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그 위대한 메이커 누굴까요? 뭐 국내로 원하십니까? 국외로 원하십니까? 저는 국내입니다. 국내로 간다면 뭐 딱 떠오르시는 분이 대중적으로 장영실 또는 뭐 세종대왕. 세종대왕. 이런 분. 국외도 한번 좀 말씀드릴까요? 예. 국외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뭐 니콜라 테슬라. 아, 테슬라. 네. 뭐 그런 분들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 거죠. 사실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미래 교육에서 진짜 필요한 역량 이게 뭘까요? 뭐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 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상력, 그렇죠. 그리고 창의력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상상력과 창의력이 미래 변화에 되게 중요한 기본 역량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메이커 교육이 상상력, 창의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일 수 있을지 이 교수님 연구 결과 있나요? 네. 메이커 교육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데 가장 적합한 교육으로 국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이디어까지는 많이 내봤지만 실제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제 이거를 실행으로 옮겨서 누군가에게 선보이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경험은 굉장히 극히 드물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한 번이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로 끝까지 만들어 본 친구들은 남다른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 생각했거나 아니면 아이디어조차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매우 창의성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둔 교육이 메이커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의력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힘. 그런데 저는 메이커는 창의력 플러스 만드는 힘. 그래서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의 앞으로 살아나갈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창조의 메이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자기가 한번 풀어본다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사실 21세기에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렇군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같은 건 저희 교육계에서는 항상 이슈가 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물론 포함해서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이제 협력적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타인의 문제에 공감한다든지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인성적인 부분도 충분히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이커 교육이 더 미래 교육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까지. 네. 선생님은 어떻게 또? 문제 해결력이라고 이제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중심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메이커 교육을 받게 되고 문제를 당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학원에서 가정에서 거기서 그 상태에서의 그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리얼 월드죠. 진짜 월드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메이커 교육에서 필요한 아주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펀런이라고 해서 그 스탠포드 교육대학에서 주도하고 있는 메이커 활동에서
미닝풀 메이킹이라고 이제 영어 활동을 너무 하고 많아요, 있겠어요. 선생님. 뭐요? 네, 펀런? 예, 펀런이요. 네, 좀 구성주의 재밌게. 관점에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뭔가 하는 이제 활동, 메이킹 활동을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학생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곧 그게 완전학습으로 이어지고 이 완전학습을 할 수 있는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메이크업 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 능력은 당연히 길러지고 그것을 초반에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창의력이 생기고 매번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 해결력도 생기면서 일련의 그 과정과 결과를 학생끼리 결과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협업 능력 뿐만 아니라 뭐 마무리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상위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메타 인지까지도 이렇게 향상시켜줄 수 있는 참 좋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차 메이커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박사님, 예.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메이커 교육이 갖는 의미, 가치가 뭔지 저희가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사실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예, 예. 이제 문제를 발견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만들다 보면은 그런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거를 이미 있는 답을 갖고 푸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풀다 보면은 그런 능력이 길러지고 그거는 자기만의 능력이 되는 거죠, 정말. 들은 거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해보다 보면은 쌓이거든요, 몸에. 그게 그 다음에 유사한 환경이 됐을 때 그대로 다시 나타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메이커 교육에서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이미 온라인에 공개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워요. 그리고 그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또 다시 나눠줄 수 있는 방법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향후 우리가 디지털 세계가 가속화되는 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소통 방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 미래의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 속에서 길러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미래 역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미래 역량은 이제 미래 학력과 미래 인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잘 풀고 빨리 푸는 그런 역량 학력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미래 학력과 더불어서 다양한 인성 요소 중에 특히 이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타인의 문제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포함하는 인성을 포함해서 이제 미래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메이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길러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메이커 교육이 미래 교육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그 중요성, 가치 이런 건 더 좀 실감할 수 있죠? 네, 물론이죠. 일단 메이커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문제, 그 내용을, 그 내용 자체가 자기 내면화되기 때문에 어떤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능동적인 학습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그 참여하게 되고 마음에 응어리셨던 그리고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 친구들한테 말하게 되고 인성 부분이죠.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즐거운 수업이 되면 교사도 어떤 수업 목적에 달성하는 데는 조금 더 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좀 보면 좀 학부모든 이제 학생이든 좀 결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희 학교 한국의 문화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해결해보고 같이 뭔가 함께하고 스스로 본인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사소한 결과지만 그 과정에서의 의의가 굉장히 큰 게 메이커 활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과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부분을 좀 탈피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메이커 활동인 것 같고, 이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21세기의 문맹은 어떤 것을 기존의 것을 만들고 또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걸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을 적용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게 불가능하면 21세기의 문맹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이 메이커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스스로 뭔가 해결해내고 이뤄내는 것을 경험하면서 메이커 활동이라는 것이
정말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21세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맹자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다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이게 잘 구현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학교 현장에 좀 정착돼 있어요? 우선은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이미 메이커 교육을 본인 교과나 시간에 이제 적용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초, 중, 고등학교로 나눠서 다르게 조금 시도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어집니다. 초등학교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에 있는 책걸상을 모두 빼내고 학생들이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 학년에 이제 다 만드시고 거기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제 큰 종이에다가 스케치하고 그것들을 간단한 도구지만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1년 동안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 예도 있고 또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교과 과정에서 실행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고 융합 수업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동아리 형태의 장려하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수업에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들이 스스로 뭐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로켓을 자동차를 만든다고? 네,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드는 사례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드론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오픈 소스로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자기가 새로운 것들을 탐험하는 이 단계들을 학교 현장에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선생님? 현장 진짜 그렇습니까? 잠깐. 교수님은 연구자시니까 좋은 사례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현장 교사 입장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된 공간 혁신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 최초로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라는 걸 설립을 했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엄청 오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학교 내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을 지원해주고 또 거기서 또 활동도 해주고 연수까지 시켜줘요. 예, 엄청 이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일단은 기자재를 사용한다는 그런 거부감 또는 안전에 대한 좀 불안증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일부 학생과 일부 교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위주로 메이커 교육을 한다는 게 현실이라서 조금 많은 지원이 조금 더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뭐 하고 있다 제가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지원은 좀 충분히 하나요? 저희는 이제 2018학년도부터 이제 메이커 계좌 대기 프로젝트라고 가칭으로 붙어가지고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이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메이커 활동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떤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면 또 사고를 촉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 센터라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단위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메이커 모델 학교라든지 그런 어떤 기구들이나 공간이 마련된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59개입니다. 한 게 아니라. 메이커 거점 센터는 59개고 모델 학교는 지금 27개고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대요. 지금 어떻게 서울에서 지금 서울교육청 연결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체감하고 계신 거예요? 저 최태성 선생님 옆에 앉으니까 되게 무서운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발명센터부터 이제 거점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구축된 공간부터 이제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현장 일선 교사들한테까지 이렇게 뭔가 영향이 크게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일반 몇몇 교사분들은 메이커라는 게 너무 어려운 주제처럼 다가오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이제 현장 교사 같은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확대되고 좀 더 많이 다가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되거든요. 날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관초등학교를 저희가 가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서울 진관초등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수업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자, 5분 동안 여러분들 마음껏 자유롭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온 곳은 교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 쓰레기장 아니에요?
왜 쓰레기를 뒤지고 있어요? 쌤한테 하겠는데? 이 석쇠는 뭐야? 이거 가져가자 이거. 옷도 가져가. 아 여기 쓰레기로 이거 교실을 꾸밀 거예요. 아, 이걸로 교실을 꾸밀 수가 있어요? 네. 학생들이 찾은 건 쓰레기가 아니라 교실 꾸미기에 필요한 준비물이라고 합니다. 역발상이네요. 쓰레기로 그러네. 교실을 꾸민다. 야,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너무 좋은데요.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거 수업할 거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타이어 조심히 가져가세요. 굴리면서 가져가세요. 학생들의 요청으로 폐타이어를 구한 선생님. 버려진 물건들로 교실을 새롭고 예쁘게 탄생시킬 거라는데요. 대체 이 수업의 정체가 뭐예요?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메이커 교육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교육 공간인 교실을 좀 꾸미고 싶어 했었고, 특히나 환경교육적 차원에서 그 재료가 이제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무엇을 만들지 회의부터 해봅니다. 오늘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테이블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석쇠 달력을 달아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자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낸 아이디어로 교실에 새로운 소품들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거잖아. 아닌가? 이걸 바퀴를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거. 나무를 헐렁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덧댈 나무를 잘라야지. 미리 이것만. 모두만에서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전략을 짜는 친구들과 폐타이어를 예쁘게 디자인할 친구들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스프레이 뿌린 걸로 뭐 만들려고 그래? 이거 테이블 만들려고요. 타이어에 뚫은 구멍에 뭔가를 하나하나씩 엮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예요? 라탄인데 원래는 약간 바구니 같은 거 엮는 데 쓰는 건데 테이블 좀 엮으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책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뭐 간식 같은 거 잠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음처럼 수월하게 진행될 수만은 없죠.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스쿨이 어딨어? 어떻게 한 개를 이렇게 연결하냐고 지그재그잖아. 지그재그가 되면 이게 안 되잖아, 잠깐 체크가. 봐봐. 요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엮으면 오히려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거죠. 줄로 여러 번 하면. 네. 문제에 부딪혔을 땐 좌절하지 않고 재도전하며 극복해갑니다. 아이들이 저 구멍을 다 타이어를 그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서 바퀴까지 달아보는데요. 이제 탁자를 어디든 쉽게 옮길 수도 있겠어요. 오케이, 여기 완성됐어요. 모양과 실용 모두를 잡은 탁자. 멋지죠? 탁자를 완성한 학생들이 이번에 만들 것은 뭘까요? 옷으로 타이어 씌워가지고 의자 만들려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알록달록하게 하면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옷으로. 아이들에게 작아진 옷도 그냥 버릴 순 없죠. 알록달록 예쁘고 폭신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만들어 봅니다. 다른 모둠에서는 2개의 타이어를 합쳐 새로운 형태의 의자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다른 팀은 의자에 옷을 붙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의자를 세워서 앉기도 편하고 앉는 면적도 넓혀서 엘리베이터에 설치할 예정이에요. 우리 교실에 놓는 용도만이 아니라 전교생들의 편의까지 생각해 엘리베이터에 설치할 의자를 만든 학생들. 모두를 생각한 배려심까지 담겼습니다. 제가 만든 의자에 친구들이 좋게 봐서 앉으니까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디어로 폐타이어가 식물을 키우는 화분으로 변신. 고기 굽는 석쇠는 추억이 담긴 액자가 되고, 블록은 자꾸만 들여다보고 싶은 거울과 시계의 예쁜 장식으로. 짜자잔! 변화된 모습 어떤가요? 밋밋했던 교실을 원하는 모습으로 꾸몄더니 교실에 한층 생기가 도는 것 같죠? 창의력도 높이고 교실을 직접 가꾸며 재미도 느껴본 시간. 버려질 수 있는 물건인데 이렇게 예쁘고 편리하게 물건을 만드니까 더 좋고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예쁜 교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메이커 활동의 전반적인 것이 아이들로부터 시작되고 아이들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신의 어떤 기여가 다 묻어나는 하나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맞이하기 때문에 좀 주체적으로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무한한 상상력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메이커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요?